예,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장마감 리뷰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리뷰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금요일장부터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에는 아침에 시가봉이 여기였죠. 올라갔다가 갭을 메꾸는 정도로 흔들었다가 다시 자리 잡고 돌파해서 딱 그 지점 고가 전고 돌파한 자리가 지지 역할을 했었고요. 점심시간 때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나서부터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으나 제한적이었죠. 어떤 제한적이었죠? 제가 병원에 가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시가봉을 깨지 않았습니다. 시가봉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하방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갔을 겁니다. 시가봉을 이탈하고 내려왔으면은 힘이 바뀐 거잖아요. 아침에 싸웠던 자리를 매도 힘이 이겼던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리 없이 풀어갈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적당히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지나면서 조금 이것저것 이슈가 생겼죠. 먼저 삼성전자, 자 여기 보시면 카페 글 보시면 여기 장마감 특징 요약 금요일 거 놓고 보시면은 요거 금요일 마감 후에 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다 생겼어요. 금요일 마감 후에 먼저 일단 제일 먼저 빠른 게 요거였는데, 외국인의 3월물, 6월물 대규모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등장. 사실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3월물과 6월물이라는 거 일단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미국 반도체 압박, 미국 투자 안 하면 100% 관세. 순서로 보면 요것들이 먼저였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제 안 좋은 이슈부터 보면요. 그 다음에 갑작스런 중국 통관 규제, 엔비디아 H200 부품사 생산이 중단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 대주주 매도가 났죠. 홍라이 관장 1,500만 주 처분 이슈가 있었고요. 약 2조 원 규모 상속세 재원이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들로는 마이크론 내부자 매수에 마이크론이 급등해서 끝난 것, 그다음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거고요. 그게 모두 만나면서 일단 오늘 우리 장은 긍정적인 이슈가 발동됐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700 그리고 697.5 살리기가 확인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가 뚫고 또 방해받는 매물이 없죠. 삼성전자도 15만원을 넘어갔고, 오늘 현대차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그리고 코스피가 그래서 4,900을 오늘 19일 월요일에 돌파를 해서 이제 5,000 진짜 근접하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수급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약한 상태였고, 애초에 지금 최근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세, 그리고 나스닥이 약세를 상대적으로요. 나스닥도 뭐 약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우리나라 증시가 있었죠. 압도적으로 강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증시의 흐름을 이제 비교를 하려면 이제 대만 증시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이슈, 그린란드 파병 8개국 추가 관세 이슈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이상 나스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현재 1.2% 떨어져 있네요. 오늘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1% 이상 반응이 나왔는데, 이 효과가 오늘 뭐 본장이 없으니까 뭐 그냥 큰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주 큰 이슈가 아니라면 그게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압박을 내일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오늘 들어온, 수급적으로 오늘 들어온 또 목요일 위클리 콜 717.5, 그 다음에 722.5 위클리 콜, 외국인들의 76억 매수가, 이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면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은 또 많은 위클리 콜 매수가 종가 부근에 들어왔지만, 오늘 가장 많은 개인들이 추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위클리 콜 옵션 들어올 때마다 릴레이, 이거 릴레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개인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지난 15일에도 근데 사실 14억이 들어왔네. 예, 타이네요, 타이. 예. 뭐 이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15억 정도로 잡히긴 하는데요. 예, 비슷하네. 예, 비슷하네요. 지난번에 8억 들었고,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들 추격이 더 많았었던 때도 17억도 있었고요. 뭐 늘어났긴 했지만 또 없었던 기록은 아니네요. 아주 큰 특이상은 아니네. 예. 그렇게 오늘 수급적으로 일단 잠깐 살펴봤고요. 다시 기술적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금요일에 시가봉 제이탈 없이 오전에 돌파했던 이 쌍바닥 형태로 돌파했던 자리를 지키면서 잠깐 흔들리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흔들렸을 때 뭘 봐야 돼요?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나스닥이 반응했으나 뭐 그래서 우리도 뭐 시작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돌리기 전에, 돌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위클리콜 700과 697.5가 탈 수도 있었으나, 왜냐면 오늘 반토막 나면서 시작했습니다. 60%대까지 하락했었어요. 근데 그게 외국인들이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아침에 체크했었죠. 아침에 파생반에 계신 분들 글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주의 깊게 체크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 파생반 글 보면요, 아침에 8시 56분에 약 50% 정도 하락한 외국인의 위클리 콜 697.5, 700 위클리 콜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는 아직 대부분 보유 중이고 그 뒤에 언급드렸던 내용도 계속 보유 중인 상태다 라는 것을 계속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특징이 또 한 팀장님 종목들 최근 한 달 사이, 뭐 한두 달 사이 뭐 근접했던 근래 종목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러셀 상한가, 오늘 상한가가 러셀, 혁진, 한국 무브넥스, 그 다음에 센서뷰가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비트로넥스텍, 모비스, SBB테크, 뭐 이거 말고도 SPG, 뭐 아이 로보틱스, 와,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서 여기서 지금 다 거론도 못해요. 하루에 2개씩이니까 일주일에만 10종목이죠. 근데 뭐 모든 걸 다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와 또 입맛이 맞는, 궁합이 맞는 종목들을 잘 추스려가지고 맞춰보다 보면은 이 안에서도 충분히 뭐 다른 종목 굳이 볼 것도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들을 잘 하지는 않으세요. 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적으로 나머지 따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서만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루에 2개씩 일주일에 10개니까 그 중에서 뭐 한 2주 정도 20종목에서 안에서 내가 골라보겠다. 이런 전략이 괜찮은 거죠. 그래도 흐름이 당일뿐만 아니라 조금 당일에 이렇게 좀 밀렸어도, 당일에 가는 것도 많지만 당일에 밀렸어도 좀 다지고 나면 다시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돼서 가는 게 지금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시점부터 이후에만 살피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을 건들지 않습니다. 한 팀장님도.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오늘 계속 적어드렸었고, 한 팀장님 종목은 이제 카페에 올라오고요. 카페에 하루에 2종목씩 올라오고 주식반, 파생반 두 반 분들께 이제 두 반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들은 오늘 계속 보유콜 이렇게 강세 유지 중이었죠. 700과 695콜 기존 보유콜 가면서 개인들 오늘 양매수로 시작했지만 점진적으로 품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도 계속 체크를 했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콜 관리, 그리고 나중에 717.5에 대해서 어떻게 따돌리는지까지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아침에 외국인들 위클리 콜 청산 안 하네? 야, 반토막이 나면서 전일 종가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출발했는데도 청산 안 하네? 야, 이거 살릴 건가 보다 해서 급격히 볼벤 상단까지 한번 찍어줬죠. 그다음 파생반 1차 저항은 여기서 넘어가서 터닝하는 돌파 그림이 나왔고, 자, 1차 돌파하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2차까지 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2차까지 열어두면서 봐야죠. 어차피 시장 여기 뚫렸고 신고가 영역이고 매물대 방해 없고. 자, 1차 다음에 2차 라인으로 열어두고 보면 2차가 어디였어요? 딱 여기였습니다.
오늘 파생반에 8시 41분 42분경에 제시해드린 1차와 2차는 이 자리였고요. 1차를 넘어가면 2차를 봐야 되는 건 뭐 당연하죠. 방해 요인이 따로 중간에 없었으니까. 중간에 있었으면 그걸 먼저 보는데 방해 요인은 없었습니다. 예. 뭐 볼밴도 타고 있었고요. 중간에 매물대 없고. 그렇기 때문에 2차까지 바로 가서 이게 2차가 714.5분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막히고 혹시나 이용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역방향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길게 보면 안 됩니다. 결국엔 다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방향은 타점 중심으로, 그 다음에 흐름을 타는 순방향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방향에서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 흐름, 신고가 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순방향을 타겠다. 하지만 역방향의 타점이 되면 역방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일에 데이의 경우 역방향으로 잠깐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꺾이는구나 라는 날이 된다면 역방향의 매매가 곧 당일의 순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나올 때까지 나온 게 아닌 것을 계속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콜 릴레이, 만기에서 만기로 가는 릴레이 콜 계속되고 있고, 그게 끝나기 전까지도 아마 그 끝나는 시점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늘 돌려가지고 2차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흔들렸지만 흔들리고 나서 끝났죠. 네. 흔들리는 것 자체로도 수급이 뒤바뀌진 않았어요. 자, 살짝 외국인 선물이 주춤거릴 때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매수 강화되었고, 개인들의 품 매수 강화됐고, 콜 매도가 강화됐습니다. 위클리 수급 보면은 오늘 토탈 개인들의 콜 매도가 86억으로 종료가 됐죠. 매도가 엄청나죠. 품 매수 46억. 물론 계약수를 봐야 되는 만기일이지만 금액이 저렇게 크면은 금액도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외가 콜 중에서 717.5 콜을 살리지 않는 개인들 거 살리지 않는 방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코스피는 4,900을 돌파했고, 현대차 50만원에 이제 가시권 들어왔고, 삼성전자 장중에 15만원 돌파했었고, 모두가 다 지금 웬만한 대형주들, 물론 대형주 중에서도 못 가는 거 있지만 당연히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들은 현재 계속 시장의 대기자금, 예탁금, 풍부한 예탁금 속에서 계속 땡겨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끝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개장전 체크사항에 보시면, 자, 쭉 올려가지고 개장전 체크사항에 보시면,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맞지만 처음으로 제가 요걸 적어드렸습니다. 단 외국인의 3월물, 6월물 대량 콜매도와 품매수 조합이 생겼죠. 금요일에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병원 갔다가 돌아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외국인들 블록딜로 많이 콜매도를 많이 늘렸구나. 그 다음에 품매수 많이 늘렸구나. 그게 3월물과 6월물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요게 3월물과 6월물이 되게 멀어 보이지만 3월물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사실 뭐 시간 조금만 흐르다 보면은 금방 성큼성큼 다가올 거고, 6월물이 이제 좀 중요한데, 기존에는 그래도 3월물에는 외국인들이 콜매도 품매수가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고, 금요일에 좀 보탬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6월물에는 기존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블록딜 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초입에 자, 여기서 블록딜 콜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잖아요. 요 시기에.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볼게요. 자, 블록딜 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죠. 자, 여기서 5월 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블록딜 콜이 걸었잖아요. 본격적인 스타트 콜 밀어주는 거 블록딜 콜 나왔고, 그 전에 미니 콜이었습니다. 자, 미니 콜로 초반에 분위기를 다졌어요. 그 다음 월물 콜로 도약과 준비를 했고, 본격적으로 블록딜 콜이 협의 대량 거래로 이때부터 5월 28일, 6월 4일, 6월 9일에 피델리티 펀드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블록딜 랠리를 시작하면서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원래 12월물까지였으나 12월물은 상세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11월물 만기인 요날까지 블록딜 콜의 상승세 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춤거리던 시기, 이제는 블록딜 콜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주춤거리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블록딜 콜이 아니라 이제는
위클리 릴레이로 본격화돼서 갔던 그런 때였죠. 위클리 콜 릴레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위클리 만기가 끝나면 다음 만기물로 콜, 그게 월물이어도 내만여의 날이어도 그냥 콜, 그 다음에 미니콜, 다시 미니콜로 시작해서 미니콜로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현물은 이 콜옵션을 만족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만족해야 돼요?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에 만족할 만한, 선물은 그렇게 강화가 돼 있지 않고 선물은 거의 중립이에요. 선물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정도였고, 실질적으로는 콜옵션을 설계해 놓고 그 설계에 만족스러운, 그 설계를 만족하려면 땡겨야 되는 종목들을 현물로 땡긴 겁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는 현대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있었겠죠.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까지 랠리를 펼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는 요 도약하기 전에 여기는 조선 방산, 그때 지금 조방원이었죠. 지금 지주사, 금융, 방산, 조선, 원전, 그 다음에 이어져서 요게 이제 먼저 다직이 들어갔다면 본격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무리 지금 현대차, 기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릴레이가 언제 끝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요 미니콜 2월물 물량이 워낙 커져가지고 지금 거래도 잘 안되는 수준으로 왔는데 요 물량이 장중에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까지 넘어가는지. 만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3월물이 되는 거고, 3월물은 블록딜로 콜매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물이 끝날 때까지 가느냐, 아니면 2월물 중간에 위클리 콜 랠리가 끝나느냐, 혹은 미니콜 정리가 되느냐, 요게 포인트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현물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중간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지 여부는 따로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피는 5,000포인트의 가시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100포인트 단위로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구간이고, 현재 코스피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현재 1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1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현재 3일째 투자 심리도가 100%인 상태입니다. 즉 10거래일, 11거래일, 12거래일 요 3일 동안 전날보다 오늘이 더 올랐다라는 거고요. 투자 심리도가 역대 최대는 자 이렇게 13거래일까지 상승한, 즉 투자 심리도가 100%가 총 4일 연속 있었던 게 기록이죠. 이때가 19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락하기 전 단계였죠. 요 반등 구간에서도 연속 반등이 나왔던 때였는데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잘 안 해요. 보통 중간에 한번 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 이제 홀짝 게임을 한다 하면은 사실상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홀짝 확률이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막 13번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따로따로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영향을 줘요. 전날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어제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어제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무리하게 최근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올라간 힘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독립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게임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연속 상승은 정말 기록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상승률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끊기는지, 과연 이번에 대기록을 작성하는지, 여기서 하루 이틀만 더 연속 상승 보이면은 완전히 지금 없었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장 요약을 해서, 일단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이런 장을 또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 한 분 한 분 또 내용,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내용 살피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